상반기와 하반기가 교차된 이번 주 코스피 3,280선, 코스닥은 1,030선에 거래되면서 이 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한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힘을 못 쓰더니 오늘은 외국인들 수급 방향 바꿔서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지수 견인 주체로 등장하는가 했더니 금세 또 개인이 또 수급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한 하반기 성장주, 기술주의 반전이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 시그널이 좀 포착되고는 있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경기 민감주들도 상승세로 양시장에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문가분 모시고 또 시장과 업황 또 특징 종목에 대한 그런 또 분석 전망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먼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을 책임지는 우리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 수익률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익 실현한 종목들부터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SAT가 6월 4일 매수 들어가서요. 36.05%의 수익 실현해냈고요. GS글로벌 4월 23일 매수해서 24.24%의 수익 실현을 해냈습니다. 신성통상 5월 21일 매수 들어가서요. 수익률이 놀랍습니다. 97.46%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푸드웰도 좋습니다. 6월 29일 매수 들어가서 33.96%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알루코 5월 7일 매수해서 21.56%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GS글로벌입니다. 5월 28일 매수해서요 19%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스카이라이프는 5월 14일 매수해서 14.56%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갖고 있는데요. 6월 18일 매수해서 13.33%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권주 삼성증권도 지금 담고 있죠. 4월 30일 매수 들어가서 12.24%의 수익률. 또 유안타 증권도 있습니다. 6월 25일 매수해서 3.55%의 수익률. 아진산업은 6월 11일 매수해서요 3.0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끝으로 신풍제약입니다. 6월 25일 매수해서 2.9%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불사조님 대신 이제 대타하시면서 하반기 전망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대세로는 성장주에 좀 방점 찍고 있고 또 실적주에도 방점을 찍고 있는데 지난번 최근 출연하셔서 비슷한 방향으로 얘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보유자 영역에서의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세히 들어가면 카카오와 네이버 얘기도 하셨었고요. 그런 지금 어떤 예상치가 어제 오늘 시장에서 좀 기미가 보였는지 일단 여쭙고 싶네요. 네. 사실은 이제 기미가 보였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 보니까는 그냥 뭐 재미가 없습니다.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눈에 확 띄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도 그렇게 좀 돋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다만 오히려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은 이제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 시즌을 좀 앞두게 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큰 변수들 또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2분기 전망치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경기 민감 산업들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치가 좀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왔었던 철강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뭐 그런 민간 산업들이 또 대체적으로 또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유가 상승도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글로벌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도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좀 관련 업황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좀 모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증시가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뭔가 경제들이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이제 리오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좀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속에서 경제 재개 수혜주 그런 다 한다면 뭐 항공주라든지 뭐 이렇게 유가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당분간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장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성장주로 예를 들게 된다면은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좀 소폭 좀 지루한 모습을 보였겠지만은 오히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반대로 네이버와 카카오도 역시나 그렇게 좀 향후 좋은 그런 이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주가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성장주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구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산업이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성장주 섹터들이 잘 움직여줘야 분위기가 또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좀 내가 가진 종목들이 좀 잘 안 움직여지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 그래도 여전히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어떤 욕구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장기적으로 얼마만큼 또 반응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뭔가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뭔가 좀 내가 살만한 종목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그래도 내가 하반기를 위해서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적으로 종목별 장세가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시장 자체를 바라봐서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살 종목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지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뭔가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도 실적 시즌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성장주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시면서 꼭 개별 종목별로 당분간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오프닝과 또 전문가님의 지금 어떤 말씀에도 참 무색하게스리 지금 금세 또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또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양 시장 모두 하락 전환 지금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기관에서는 이제 리밸런싱을 지금 하겠구나 이래서 매물이 나오겠구나 좀 예측은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 하반기 지금 시작이 됐는데도 그런 추세로 봐야 되는지 어떤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가 시장 자체가 약간 방향성을 좀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가 부재한 시장이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좀 살만한 어떤 매력 포인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도 물량은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좀 기간의 매도의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또 시장 안에서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고 네. 또 가격 메리트가 좀 높아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충분히 매수 전환의 기회가 다시금 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별 좀 장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급이라든지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보다도 종목별로 얼마만큼의 매력이 있는지 또 가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예전과 다르게 이제 작년부터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의 개인들의 매수가 지금 가장 중요한 장세이기도 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흐름보다도 이 개인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또 좌우가 그렇죠. 되는 경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보였었기 때문에 네. 이런 수급에 대해서 불안함을 좀 가지시는 것보다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 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좀 매수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좀 좌우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사실 준비했던 질문이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달 2분기 실적에 따른 종목별 장세가 유효하겠죠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넘어가고요. 일단 또 시장을 좀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많은 경제 요소들을 이제 짚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상반기 보면 빠른 백신 접종에 따른 일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수출은 또 호조세. 그러면서 지수 급등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낙관론이 굉장히 우세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미국 증시도 사실 보면 경제 여러 지표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반영됐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돌다리도 좀 두드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쪽인데 신중론이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거든요.
그런 변수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변수 제가 볼 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시장과 또 신흥국 시장에 있어서는 뭐 외국인들 수급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렇게 좀 전통적으로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 외국인의 어떤 움직임을 좀 좌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좀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으로서는 외국인이 또 매도가 좀 나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도 외국인의 매수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좀 매도로 좀 걱정해야 될 정도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재가 좀 많은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수급에 대한 어떤 영향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고 그 사이클마다 트렌드라든지 또 반응이 또 차이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어떤 좀 수급적인 움직임보다도 뭔가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느껴질 정도로 이런 분위기 상황 자체가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업종들의 경우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도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혹시나 변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외국인의 수급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네. 지금은 뭔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조용한 시장 상황에서 만약에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전반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신흥국까지도 전체적으로 이런 경제가 좀 재개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또한 외국인도 좀 관심이 저절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추후 다시금 외국인의 움직임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 지금 두 답변 다 들어보니까 걱정 인형은 필요 없다. 그런 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수급보다는 이슈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개별 종목 장세는 언제까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하반기까지 쭉 볼 수 있는 부분인지. 네. 네, 저는 개별 종목 장세는 하반기까지도 본다. 다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에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네. 작년에 그래도 좀 좋다라고 했던 업종들이 갑작스럽게 폭격을 좀 맞기도 했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반도체 공급 보조 이슈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회복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사실 이제 상반기 동안에 보면은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좀 업종들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도 많았었고 사실은 이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를 네. 또 이렇게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는 좀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증시 자체도 많이 폭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생각보다도 이런 좀 어느 정도 정점을 빨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시게 된다면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다. 실적이 타격을 받았던 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키워드를 꼭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의 산업은 그래도 당분간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복에 대한 좀 포커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었고 그동안에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이런 업종들이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사실은 물론 상반기 동안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아직까지 하반기 내년까지도 뭐 수주라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충분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반기까지도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관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변수 체크할게요. 지금 거리두기 완화가 지금 일주일 지금 연기가 됐는데 글쎄 일주일 해서 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확진자 추세가 보면 작년 1월쯤
그러니까 최정점을 찍었던 지금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전세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존재, 우리가 또 시장을 대응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유 저도 이제 조금 밖에 나가서 외식 좀 하려나라고 그러니까, 예, 네. 생각을 했었는데 좀 또 느슨해졌어요, 사실 우리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술자리도 좀 즐길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조금 내심했었는데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당장으로 봐서 일단 시장에 뭔가 큰 타격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고 또 금방 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이런 충격들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또 어떤 좀 바이러스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소식들이 다시금 뭐 어떤 경제 회복에 관한 종목에 대해서 타격을 좀 주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또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그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큰 작년처럼의 큰 충격은 조금 나오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뭔가 시장이 약간은 좀 위축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 기조는 그래도 서서히 좀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시장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진단키트 관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신, 그렇죠. 이 백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mRNA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소식들이 좀 자주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축이 되는 것보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러면 우리가 물론 건강도 조심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 안에서 뭔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그래도 빛을 좀 발할 수 있는 백신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충분히 경제 어떤 회복세에 대해서는 계속 지표라든지 어떤 소식들은 좀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보다도 오히려 좀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팬데믹이 정말 절정에 치할 때 우리 시장에서는 또 오히려 또 수혜주가 또 꽤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끝으로 또 이제 체크할 게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부분인데요. 좀 수그러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해는 미국보다 좀 빠른 금리 인상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점도 또 지금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또 지금 상황은 가계와 기업 부채가 지금 급증해서 4,200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이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도 작용이 될 가능성도 좀 높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소폭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은에서 거의 확실시를 되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은 우리가 다시금 좀 움츠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그래도 뭔가가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보다 시작을 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조금 초점이 좀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좀 내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테이퍼링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임을 좀 겪긴 했지만은 또 과거의 흐름 보면은 금방 내 회복이 되는 모습 보였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출렁이는 모습보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 라인을 지켜내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미 지수에는 또 선 반영된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을 받는다라기보다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회복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수의 흐름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 다 들어보니까 일단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포트 안에서는 가치주와 성장 적절히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하반기. 하지만 만약에 예측이 엇나갔을 때는 분명히 이걸 상쇄할 수 있는 해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수단으로 쓸 만한 업종. 어떤 종목으로 좀 보면 되듯이 통신주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가 네. 이제 통신주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통신주라고 한다면 방어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통신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뭔가 수출주다, 방어주다 이런 개념이 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시는 것보다도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출렁임을 겪게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차라리 저점에서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들게 되는 부분이고 저는 여전히 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증권주도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새롭게 글로벌적으로도 관심 받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 관련주이거든요. 네. 이 콘텐츠 관련주의 경우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K 이제 그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네. 이런 부분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면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콘텐츠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포트 안에는 없는데 사실 콘텐츠 말씀하시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사실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워낙에 좀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예. 그 안에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뭘 찾아야 되는지도 사실 좀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저도 메타버스를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한번 네. 좀 공부를 잠깐 해봤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메타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나마 뭐 네이버의 경우 이제 제페토 라는 걸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네네. 오히려 조금 시장 안에서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VR, IR을 기반으로 해서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지고 있기는 한데 물론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은 메타버스가 그렇게 매력적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게임에서도 사실 즐길 수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회사 업무에 있어서 그쵸. 그냥 회사를 나가지 않고 그냥 그 가상공간 안에서 회의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공간이라든지 시간적 제약 아무것도 없이도 편안하게 또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그 종목들 안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찾는다,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는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이 있다면 그래도 VR, AR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테마성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변동성에는 좀 더 주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몇몇 운용사에서는 이렇게 직접 종목 찾기 어렵다면 ETF 활용해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포트 AS 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종목 하나하나 AS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증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여전히 증권주를 좋게 바라보는 이유가 시장의 조정이 나와도 그래도 하반기 증시가 그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증권의 경우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이 61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금 반등이 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오히려 21선 통과를 하게 된다면은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월봉의 흐름 보시면 오히려 바닥을 찍고 나서 안정적으로 추세적으로 우상의 흐름을 좀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121선을 통과를 하게 된다면은 통과를 하면서 오히려 이 추세 자체를 다시금 좀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5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경우 그대로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스카이라이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콘텐츠 관련주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스카이라이프도 저는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신주가 아니라 콘텐츠 주로 보여져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넷플릭스와 제휴를 좀 맞아요. 맺게 되었거든요. 이 넷플릭스와 제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사실 원래는 LG U+와 독점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근데 LG U+가 독점 계약을 맺은 후에 또 관련된 상품 내놓다 보니까 LG U+가 바로 가입자가 급증하는 모습 보였었거든요. 스카이라이프도 마찬가지로 이번 제휴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의 경우는 충분한 어떤 기대를 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스카이라이프 보시면은 21선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우상한 정배 흐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동종목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신성통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의 경우도 사실은 이게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참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탄력을 받으면서 무섭게 상승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오늘자에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금 추세를 타게 된다면은 오히려 전고점 이상까지도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이절 라인의 경우는 제가 또다시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3,44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최종적으로 좀 이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상승 흐름으로 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GS 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글로벌의 경우가 너무나 사실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차트가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만큼 네.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 또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부터 서서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 이런 부분으로 좀 따져본다면 GS 글로벌이 굉장히 매력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20월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60월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120월선까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동종목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아진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의 경우가 이 자동차 부품주인데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에 대한 조금 그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진산업의 경우는 현재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4,000원대 돌파를 하면서 충분히 4,500원까지도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반등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키움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증권사이고 최근에는 이렇게 자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종투사로서 좀 시장 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을 만큼 굉장히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경우는 한 차례 상승을 보이면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오히려 좀 계속 빠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21선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오히려 다시금 완만하게 V자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는 12만 2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하나 더 바로 가시죠. 유한타 증권으로. 네네, 유한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라인을 확고하게 좀 다져놓은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좀 만들어 놓았고 또한 여기서 힘을 응집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전고점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증권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가 상황 자체를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이 종 자체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종은 이제 푸드웨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푸드웨어도 우리 매수에 보트에 넣었는데 수익률이 네. 너무 좋아요. 네네. 푸드웰의 경우도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장까지도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 오히려 푸드웰의 경우는 이제 막 탄력을 받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지만은 그래도 이미 급등이 나온 만큼 손절 라인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9,9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했나요? 아, 예. 신풍제약 AS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일단 살펴보시면은 한 차례 주가 상승하고 난 뒤에 소폭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이 기대감으로 다시금 주가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잠깐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다시금 지지 라인을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의 경우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동종목도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풍제약도 그렇고 증권주도 뭐 최근에 좀 지금 계속 연일 빠지고 있지만 뚝심을 갖고 좀 보유하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좀 시장 상황 좀 살펴드리면서 마켓 이슈 넘어갈 건데요. 뭐 지금 우리 시장은 뭐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 기관 도와주지 않는 특히 기관 조금 얄미운 느낌 드는데 0.04% 전일에서 빠지고 지금 3,280선에서 하락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세 굉장히 좀 강한 편인데요. 지금 개인들이 지수 견인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현재 지금 0.06% 지금 강보합세 보이면서 1,036선 현재 거래되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마켓인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 큐.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강후약의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종목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시장은 상승 동력을 잃고 있는데요.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갭상승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3,295선을 터치하면서 3,300선에 대한 재돌파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3,27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같은 경우에 변덕이 상당히 심합니다. 현재는 강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이번 주 내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닷스 때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만 1,813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개장하면서 1038선 다시 한번 고점을 터치하고 현재는 박스권에서 지루한 횡보만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방향성 탐색 나옵니다. 현재 1036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에서 오늘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개인이 오늘 장을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매수 물량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현재 2,1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몸살이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상반기에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제약 바이오주들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 심리가 바닥에서 올라올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수혜주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제약과 진원생명과 오늘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현제약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8%의 오름세를 현재 2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만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북마케도니아에서 임상 이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점이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강세 속에서 조선사들은 최근 대형 수주 소식을 많이 들려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조선업 발주량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조선업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는 가운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형 수주권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습니다. 현재 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만 5,5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형님 가는데 아우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자재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 인화전공도 7%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여러 가지 대내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과 커플링화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관련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건설사들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DLENC, 현대건설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쪽으로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현재 DLE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5.9%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목 모두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건자재 관련주들의 시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상한가는 풀려 있습니다. 18% 오르면서 6,73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큐. 잘해요. 큐. 자, 이제 테마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뜨거운 테마주인데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박혜미 캐스터도 또 주목해줬지만 제약바이오, 이제 K바이오가 다시 또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바이오니아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오늘 이제 상한가 진입을 좀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큰 폭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진단과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 사업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 확산 이후에 꾸준한 실적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49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81억 원가량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흑자를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차세대 분자 진단 장비 신제품 개발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연내를 이제 출시를 좀 목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신약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뭔가 성장 동력이 좀 마련이 되고 있고 또 시도를 하고
하고 있는 좀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한 다이어트 열풍이 좀 일고 있죠. 워낙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몸매 관리에 이제 신경 쓰게 되는데 특히나 동사 제품인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 또한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주가에도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니아가 최근 계속 연일 지금 상승 중인데 오늘 정말 정점을 찍네요. 뭐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신규 매수도 할 수 있을지,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또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좀 매매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건강, 미용에 대해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니아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특히나 캐시카우로 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정적으로 뭔가 매출 품목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흐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저는 보유자분들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단 사업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래도 소비자가 많이 찾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특히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서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22,000원 초반권에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좀 타이밍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늘 이렇게 급등시로 좀 마무리했기 때문에 또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물대 1차적인 매물대 돌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 1차적인 단기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2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8,000원을 도달하게 된다면은 정고점 부근이 3만 원 정도로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핫한 테마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보면 정치 테마주가 제대로 급등을 했었던 걸로 보이져지고요. 그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또 건설 쪽도 같이 뛰는 건축 분위기도 좋고요. 성창기업 지주, 네, 오늘 상황 연일 역시 또 급등하고 있네요. 네, 지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또 두 번째 테마주 제가 네. 성장기업 지주로 좀 꼽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이제부터 슬근슬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속에서는 이렇게 좀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지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신데 일단은 성장기업 지주의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 지지율 1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업종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공주택 관련주에도 합류가 되면서 이렇게 좀 오늘자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동사의 경우가 사실은 이제 국내 합판 사업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바로 폐목재를 재활용하고 있는 친환경 보드를 생산하고 있어서 예전부터도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으로도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그 미국 주택 건설 붐으로 인해서 목재 가격이 또한 폭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고 목재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주가 역시도 크게 반응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죠. 또한 이렇게 이 성장기업 지주가 임야 조림 가치만 4,500억 원이라는 점이 또한 부각이 되면서 이 또한 주가에도 어떤 큰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특히나 미국의 경우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아파트보다 주택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땅이 넓은 당연히 주택. 네, 맞아요. 아파트 네. 필요 없어요. 네, 좀 사실 아직도 땅이 많아요. 네, 부러운 요소이기도 한데,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주택을 짓고 있다 보니까는 네. 이 목재에 대한 수요가 맞아요. 굉장히 증가를 네.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가 왜 미국 목재 가격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냐라고 좀 알아보니까는 이 동사의 경우가 1959년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합판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역시나 수출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목재 가격의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목재 가격이 변동이 될 때마다 동종목도 움직임이 또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경우를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ESG 추세에도 기대할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매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보면은 계속적으로 목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는 주가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5월 중순까지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목재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주택 수요 증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지금은 목재 가격에 다시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워낙에 목재 가격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주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근데 또한 이번에 정치 테마주에 또 묶인 상황입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워낙에 또 변동성도 심하고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급변동도 좀 크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게 되는데요. 성장 기업지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어떤 친환경 관련주, 목재 가격에 따른 어떤 관련주로 좀 주목이 되긴 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정치 테마 관련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 이런 변동성에 좀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다시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중에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어떤 사업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 보았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가 성격 자체가 당분간으로서는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묶였던 만큼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장 기업 지주는 3%대 계속해서 상승분을 켜고 있습니다. 2,885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님 비롯해서 앞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테마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주목했던 성장 기업 지주와 좀 맥을 또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또 미국에서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또 반영되고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대권 주자들의 그 좀 정책에 있어서 뭐 크게 차이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들 모두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호황은 분명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시멘트, 철근 이런 원자재 기근 현상이 지금 생길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하반기 내년까지도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거의 뭐 2년에서 3년 정도간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에서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어떤 주택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는 3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을 계기로 해서 올해 분양 물량만 45만 세대까지 기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2010년 대회에서 워낙 2배가 넘는 규모이다 보니까는 네. 그렇다면 이거 건설 업황이 굉장히 또 좋아지겠다라는 이렇게 좀 전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 해외 시장 속에서도 LNG 플랜트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초반에 좀 유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네. 이 유가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조선이라든지 뭐 플랜트라든지 또 건설 쪽에도 수주가 또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LNG 플랜트의 경우가 신규 수주로 봤을 때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대를 좀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주가 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외 쪽에서도 이 건설업 호황 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민간 수준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 증가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설사들의 포커스가 바로 국내 주택으로 이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다시금 어떤 수익성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주택 그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수의 기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건설주의 경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도 건설업 쪽 건설 기계 상승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섹터 좀 살펴볼까요, 우리? 네. 올해 초부터 이 건설주들의 경우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져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었고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이런 건설주
주에 대해서도 주가 흐름도 많이 좋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일부 건설주들 보니까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건설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좋게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보시게 된다면 오히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보여지다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정고점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IS 동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동선을 보시면은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상승 흐름 좀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에 조정이 나오면서 오히려 다시금 반등이 시도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의 경우는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주가가 상승 흐름 타다가 오히려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건설 업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어쨌든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또 건설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또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 관련주의 경우는 우리가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라고 해서 네.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양시장 보면 그 대장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이 있는데 이 건설업 쪽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하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건설주 하면 우리가 대형 건설사들을 많이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라는 맞아요. 욕구도 좀 많이 네네. 크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중소형 건설사들도 이 아파트 시장에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안에서도 또 좋은 분양 성과를 좀 내놓고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중소형 건설사들도 여기 안에서 옥석 가리기만 좀 제대로 하게 된다면은 보석 같은 종목이 좀 발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보석 같은 종목이 네, 저는 이제 오늘 보석 같은 종목 한라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내외로 이렇게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한 주택 부분의 호조라든지 또 종속회사들의 양호한 매출도 시현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또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신규 수주도 꾸준히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분양시장 안에서는 이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만 1,000가구로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 작년 공급 실적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이만큼 올해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건설 경기도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분양을 했던 단지들이 또한 흥행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양평 한라 비발디의 경우가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이 맞아요.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좀 집 끌었답니다. 근처라 잘 알아요. 네.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자체 사업지에서 이 성공적인 분양이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기도 했었는데 이 자체 사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체 사업지가 오히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올해 안에도 이렇게 좀 자체 사업을 강화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힐 정도로 올해의 경우는 뭔가 한라가 좀 큰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의 일본 흐름 보시면 오늘장 소폭 강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단기적 정고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미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정배 우상향 흐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추세 흐름을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 가격적인 면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하락했던 종목이고 그동안에 바닥에서 많이 지지 라인을 다져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U자형 받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120일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매력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최선호주로 말씀드립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5,850원에서 5,950원 사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6,600원, 손절가는 5,48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안에서도 보석 같은 종목 한라
루비 칼라의 그 붉은 빛을 5% 이상 지금 현재 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매수가 밴드 안에 있다고 보여지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만 이슈 긴 시간이었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빅머니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빅머니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